안녕하세요. 고진감래의 기쁨 고래수학의 김밥쌤입니다. 오늘은 1학년 1학기 2단원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의 체계를 확장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약속들을 배우는 약간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암기가 좀 많이 들어가는 단원이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계산이나 이런 방법보다는. 네.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들 중에 수학에서 배우는 것 말고 그 이면의 것들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요 사이사이에는 뭔가 다른 게 있지는 않을까? 이 반대쪽은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요렇게 정방향으로 갔지만 요렇게 역방향으로 갈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곁들여서 생각하면서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호흡이 길어지고 하나를 공부하지만 두 개, 세 개를 얻어갈 수 있는 학습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요거를 들어주시면 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단원의 타이틀은 유리수와 정수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숫자는 0, 1, 2, 3 이런 숫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요 사이사이에는 또 다른 숫자가 있지는 않을까? 이미 알고 있어요. 요 사이사이에 0.5 혹은 1.3 혹은 2와 5분의 1 이런 숫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더 많은 숫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좀 이름도 지어주고 영역을 좀 구별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의 확장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죠. 1학년 때 한 번 더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루트라고 하는 거 언니 오빠들 형들이 이제 공부하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3학년 때 조금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지막으로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선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쓴 이 0, 1, 2, 3, 4는 어디다 써야 되냐면요. 요 양의정수 자연수 파트에 써주셔야 합니다. 1, 2, 3. 자, 이런 데 자연수에다 써주고요.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0은 단독으로 써주시고 이 반대쪽. 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요 반대쪽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추가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1, 2, 3 요런 애들에다가 멋진 부호를 붙여요. 어떤 부호를 붙이냐면 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1, 2, 3, 4 앞에는 사실 이렇게 플러스라고 하는 부호가 있었던 건데 어차피 비교해야 될 게, 구별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굳이 플러스를 쓰지 않아도 됐지만 자, 이제는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플러스라는 기호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원래 플러스가 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음의 정수라고 부르고 또 다른 이름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냥 음의 정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자, 그리고 이 정수 말고 사실 다른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숫자를 어디다 써줘야 되냐면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라고 하는 이것도 이름이거든요. 자, 이 이름에다가 얘네들을 적어줘야 하는 거예요. 0.5, 1.3. 당연히 마이너스도 여기에 존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뭐 100분의 1 이런 애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요런 우리가 익히 좀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분수 소수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의 아이들을 여기에다가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여기 밑에 동그란 어떤 방처럼 생긴 아이가 있죠. 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고등가정 집합에서 쓰는 표현 기법인데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방을 이 단원인 유리수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 안에는 정수와 그 다음에 정수가 이 방에 들어가지 못한 애들 아닌 유리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정수에는 1, 2, 3 이런 애들 양의 정수,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요런 음의 정수가 요 안에 들어가고요. 뭔가 깨끗한 수? 네, 그런 느낌도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뭐 수수점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0.5, 1.3. 자, 이런 애들은 이쪽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2분의 4 얘는 어디다가 넣어야 하는 걸까요? 2분의 4 이거 분수처럼 생겼으니까 이쪽에다가 넣어야 할까요? 아니죠. 자, 얘를요 약분을 해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기하분수로 나타내 주어야 하는데요. 약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그죠? 약간의 속임수, 분수의 형태지만 2기 때문에 2분의 4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타내 주어야 하죠.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약간 너희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보기로 객관식의 보기로 이렇게 나타내 지겠죠. 여기에다가 넣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얘를요 또 다르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수의 이 부분, 이 방을 지워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여기를 지워가지고 막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얘네들을 더 단순하게 분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가 있는 놈과 그 다음에 플러스가 없는 마이너스가 있는 놈.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시 한번 이름을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왼쪽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다 섞어가지고 플러스가 붙은 애들을 양의 유리수다 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요. 자, 얘를 줄여서 양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은 애들을 음의 유리수다 라고 하고 음수다 라고 나타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붙지 않은 애가 한 명 있죠. 한 명은 아닌데 한 개 있죠. 0을 가운데다가 써서 이렇게 왼쪽처럼 분류하기도 하고 이거의 오른쪽처럼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이 벤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애들을 좀 갖고 와 볼까요? 양의 유리수는 뭐가 있는지, 양의 유리수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양의 유리수, 이것도 양의 유리수가 되겠네요. 그죠? 네. 플러스인 애들은 다 양의 유리수, 양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의 유리수, 자, 얘네들을, 자, 여기 음의 유리수로 옮겨줄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0은 조금 쓸쓸해 보이긴 하지만 너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혼자 놀 수 있게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분류부터 먼저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닥 좋아하지 않는 유리수의 정의에 대해서, 하지만 요거를 줄줄 외우고 있으면 되게 멋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두 정수 A, B에 대하여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자, 단 분수에서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써주셔야 되고, 선생님이 유리수를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게 이렇게 간추려 봤어요. 유리수는 뭐냐면, 자,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를 유리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두 정수 A, B에 대해서 A분의 B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단 A는 0이 아니다. 좀 멋있었나요? 정의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멋있거든요. 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고, 선생님 그럼요. 어떤 똘똘한 친구가 질문합니다. 자, 0을 어떻게 분수로 표현하죠? 자, 0은 어떻게 분수로 표현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마이너스 1분의 0, 뭐 100만 가지 엄청나게 많이 분자가 0이면 그 숫자는 0이 되거든요. 단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0도 분수로 표현 가능하니까 유리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수는 뭐 따로 정의가 없어서 1, 2, 3, 4 이렇게 나타냈군요. 그 다음에 정수도 따로 정의는 없어요. 그냥 이 정수도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로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양의 정수를 굳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연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얘네들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기 비교는 수직선만큼 좋은 게 없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수직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이 무엇냐라고 하면 수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얘가 딱히 이제 정의 내린 거는 없어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설명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수의 크기를 나타낸 직선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크기를 나타낸 직선. 자, 그러니까 수직선이 아니라 수직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직선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끝없이 나아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화살표를 양쪽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수직선 양쪽에는 이제 화살표가 있죠. 네, 이게 이제 1학년 2학기 넘어가면 이 직선에 대한 선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다양하게 하게 될 거예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운데는 이제 심판 같은 0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양수가 뭐의 줄임말이었죠? 양의 유리수였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음수는 음의 유리수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수는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음수는 왼쪽에 놓인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선이랑 동일해요. 그런데 0의 왼쪽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자, 그리고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는 다 수직선에다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있으신가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고등과정까지도 쭉 사용되는 개념이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뭐냐면 절, 대, 값. 그거를 오늘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선 나타내냐면요. 이렇게 짝대기 두 개로 표현을 해요. 별거 없어 보이죠? 네. 뜻은 뭐냐면 원점이 어디서 나오죠? 방금 전에 내가 수직선 얘기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자, 수직선 위에 원점이 있잖아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네, 별거 없죠. 정말 정의도 되게 짧죠. 이 정의는
치면 나오게 외우셔야 돼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리에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마이너스 3km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오늘 마이너스를 배웠지만, 그래서 거리는 다 우리가 플러스로 이야기를 해요. 플러스 얼마라고 붙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양수로 존재하는데, 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다. 조금 예를 들어줘야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절대값 기호 안에 마이너스 3이 있다라고 해보자. 자,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해야겠네요. 자, 수직선이 있을 때 가운데 0이 있다면 음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부터 알아야겠어요. 그죠? 자, 0이랑 가까운 곳에 왼쪽에 첫 번째 숫자를 뭐라고 써야 될까요? 100? 만? 숫자를 크게 써야 될까? 작게 써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정해져 있지만. 네. 어떤 큰 수를 써야 될지 되게 난감하죠. 그래서 왼쪽에 마이너스 1부터 우리는 써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조금 편하겠죠? 자, 그래서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숫자는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숫자는 마이너스를 제외한 숫자는 지금 커지고 있지만 수직선은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원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마이너스를 제외한 숫자는 커지지만 실제 숫자는 점점 작아지는 거거든요. 네. 자, 요거는 아마 음수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애일까요? 원점으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원점으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3이다. 절대값을 벗겨서 얘는 3이다 라고 나타내주면 이 절대값 마이너스 3의 값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자, 그러면 요거 처음하고 끝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를 빼고 써주시면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15의 절대값은 15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의 절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예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입니다. 그래서 양수를 쓸 때는 절대값을 벗겼을 때 그대로 나오지만 음수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절대값을 벗기면 부호를 버리고 음수였던 게 양수로 나와야 해요. 괜찮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부호를 떼어낸 수와 같습니다. 부호를 떼어낸 수와 같다. 절대값을 벗기고 나왔을 때. 자, 그 다음에 절대값 0은 부호가 없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이죠. 그래서 절대값을 떼고 나왔을 때 그 값이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뭘까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수. 자기 자신이겠죠.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여기까지 혹시 너무 쉬웠나요? 그러면 살짝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껴놓긴 했지만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번 들어놓고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쉽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문자의 쓰임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요 A라고 하는 거를 어떤 그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숫자가 양수일 때와 그 숫자가 음수일 때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3 아까 했던 부분. 자, 얘가 마이너스 3일 때는 3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었습니다. 둘 다. 자,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인 게 오른쪽으로 갔을 때 3, 왼쪽으로 갔을 때 3. 이렇게 두 가지 숫자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요 안에 모양새를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이 모양새. 음수는 절대값을 벗겼을 때 그대로 나올 수가 없네요. 그죠?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양수는 절대값을 벗기고 나왔을 때 그대로였죠?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3이 아닌 어떤 수든 다 들어갈 수 있게 문자로 한번 정리를, 공식을 약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리를 했을 때, 자, 양수일 때는 A가 그대로 A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수일 때는 그대로 A로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럴 경우에는 어때요? 그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돼.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니까 우선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수직선에서의 절대값의 이제 성질을 한번 보면은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절대값은 커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절대값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제 멀어질수록 그 값은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을 이 양수 구간하고 음수 구간하고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양수 구간에서는요 수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는 커진다. 자, 그리고 이 화살표가 지금 오른쪽으로 돼 있잖아요. 자, 절대값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음수는 어떻게 될까요? 음수는 원래 이 숫자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는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작아진다. 하지만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값은 점점 커진다. 자, 이래서 원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절대값은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외울 필요가 없고요. 얘는 이제 문제를 풀면 풀수록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식적으로 외운다라고 하면 이제 유리수의 정의 이런 것들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얘네들이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의식적으로 외워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더 잘 저절로 외워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요. 미지수의 이제 대소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읽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직 문자는 배우지 않았지만, 자, 여기 X가 주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 A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 있다면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X는 A보다 크다 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약간 초등학교 때 했던 건데 이제 문자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읽는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X는 A 초과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X는 A보다 작다. X는 A 미만이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얘는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X는 A 이상이다.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수는요,
비교하는 게 세 가지예요. 뭐냐면 별거 없어요. 크다, 같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비교를 하죠. 그죠? 자, 지금 이거 크거나 같다잖아요. 크거나 같답니다. 자, 그러면 작지 않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X는 A보다 작지 않다. 약간 문제를 어렵게 느껴지게 내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정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법생이 얘기한 것처럼 수의 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작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작다를 빼버리면 같다랑 크다잖아요. 크거나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얘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X는 A 이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에서 작거나 같다잖아요. 뭐가 없어요? 크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X는 A보다 크지 않다. 은근히 이 부정을 해석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가 많거든요. 나만 이렇게 헷갈리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원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밑에 EX 1번 X는 3보다 작다를 어떻게 쓰는가? X는 3보다 작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사실 요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초등과정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이 개념을 넣었거든요. X는 1보다 크고 2 이하다. 이걸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서 X를 가운데다 쓰고요. 이 두 개의 크기 비교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1보다 크고 2보다 이하면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똑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지 요런 식의 요렇게 만약에 쓰여졌다. X가 가운데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면 틀리게 쓴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부분 좀 더 잘 연습을 해주도록 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 두 번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유리수와 정수에 대한 큰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배웠던 유리수의 그 사칙연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